설계사 장정호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이사 대책으로 시작되었던 3080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이 사업장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참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신속 통합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80 도심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 있고요. 또 공공재개발이 있고, 또 요새 또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에 또 뭐 소규모 재개발, 또 소규모 재건축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는 못 다루고 이 3080 이 도심 공공 복합주택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현물 선납 방식입니다. 이게 그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그 다음에 종사양은 없고 사업 기간을 이제 뭐 5년, 6년 주겠다. 최대 층수는 25층이고 사업 리스크를 뭐 모든 거를 공공이 부담하겠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되고 또 토지 기부 체납이 없으며 또 공공 의무 임대주택은 10에서 15% 의무화가 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 120%, 시행자는 뭐 LH가 됐든 SH가 됐든 정부에서 하는 거고, 민간 건설사는 일군 민간 브랜드가 되는 거죠. 참고로 이 LH나 이 SH는 시공사가 아닙니다. 이제 시행사죠. 그렇기 때문에 LH가 짓게 되면 이제 임대 아파트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입찰을 받을 적에 저가로 입찰을 받죠. 그 다음에 또 표준 또 이 가격으로다가 또 이게 그 하기 때문에 뭐 1군이라 하더라도 또 뭐 이 저가로다 또 입찰을 해야 또 받게 되니까 또 뭐 이렇게 좋은 자재를 쓸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LH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라는 인식이 이렇게 반이 적어지는 것 같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혜택인데 이게 1+1도 이제 이게 줍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동의율은 3분의 2 이상이니까 66.6%만 받으면 동의율이 나오니까 그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뭐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정비 촉진주구라든가 할 때 75%인데, 그 다음에 일반 재개발은 80%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66.6%면은 상당히 동의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세입자 보증금은 이제 뭐 허구 도시개발주택공사죠. 허구를 통해서 이제 간다는 것이고, 근데 문제가 이거 있었죠. 권리산정 기준이 2021년 6월 29일이다. 이게 이제 2월 5일부터 21년도 이게 2월 4일 날 대책이 나왔으니까 2월 5일서부터 현금 청산이다. 이게 자체가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날이 6월 28일이니까 그 다음 날에서 6월 29일인데 아직까지 권리산정 기준으로는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들어갈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도정법상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도정법 77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인데, 이 도정법상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이 거래를 막자는 게 아니라 쪼개기 등을 방지해서 이 사업성에 이 저하를 되는 그런 방법을 막자는 거지 거래를 막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일필지의 이제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경우라든가, 또 단독이 또 다가구로 바뀐다든가, 또 다세대로 바뀐다든가,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와 주택 등이 이제 뭐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나대지에 뭐 여기 100평이 있는데 잘라서 또 이렇게 뭐 50평씩 짓는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을했던 게 이거죠. 다세대 주택이죠. 어디든지 가면은 이 건축업자들이 상당히 이제 이 신축을 많이 해서 이 조합원 수를 늘리는 그런 경우가 되죠. 단독이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다세대로 하게 되면은 이거를 뭐 몇 층을 올린다. 그러면 뭐 보통 뭐 8개 된다. 그러면 조합원 한 명이 8명으로 늘어나니까 그만큼 또 이 비례율에 이 부담을 주죠. 그렇다면은 또 권리 가액도 또 낮아지고 비율도 낮아지는 그런 걸 방지하는 게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도심복합은 이 공공주택 특별법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게 도시미 주거환경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법은 무슨 법이냐? 이게 뭐 상기 신도시 같은 이 토지 수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의 수도권의 뭐 주택과 농지 등을 수용하는 수용법을 이걸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를 보게 되면은 토지 등의 수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는 복합지구에서 복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수용법에 수용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하지 못하죠. 입주권이 아니고 뭐냐? 우선 보상권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입주권은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뭐 대체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입주권에 대한 특례 이런 게 더 있는데 이거 수용이고 또 현물이고 또 6월 29일 또 이후에 또 구입하게 되면은 뭐 신축 쪼개기라든가 이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뭐 현금 청산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우선 공구 뭐 우선 공구권 뭐 이런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공공주택특별법 현물보상기준이라고 나옵니다. 현물보상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되냐? 주택으로 현물을 보상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항목과 같다 그랬습니다. 1인이 하나의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협의한 양도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주택이 하나가 있던 둘이 있던 이거는 하나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럿이 하나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여럿에서 여럿에게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한다. 이거는 이제 도정법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 양도한 공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또로 준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공주택특별법 현물 보상의 또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요건은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다음 항목에 구에 따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복합 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해서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뭐 SH나 뭐 이제 LH가 되겠죠. 협의 양도 한 경우에는 지분 적립형 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주택 분양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참 이게 밑에 보면 다주택자는
완전히 뭐 이건 이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21년도 6월 29일 이후에 뭐 이게 5차, 6차까지 이게 이 발표가 났었어요. 근데 또 7차, 또 8차까지 지금 이게 그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저기 7차나 8차에 나는 그냥 뭐 이런 이 관계없이 나는 그냥 내 형편에 맞춰서 빌라를 하나 사가지고 여기 살겠다. 이런 이런 분들에게는 현금 청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선의의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선의 피해자가 되니까 이건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복합법으로 지정된 데가 참 한 80여 군데 이상 되는데 지금 뭐 거기 사업자 지정된 거는 불과 10%도 안 되죠. 뭐 증산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이외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보완이 또 나왔습니다. 또 이 특별 이 부칙에 공공주택 특별 부칙이 있습니다. 이게 부칙에 보면은 토지 등 소유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40조죠. 아까 공공 수용하는 거요. 40조 공공 개정 규정은 의결한 다음 날부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6월 29일 이후에 다음 날부터 이걸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또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요것도 참 또 우리가 또 잘 보고 건너가야 됩니다. 2021년 2월 4일이 이게 발표된 날이지 않습니까? 제2조 2항 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복합지구별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건축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6월 29일 이후에 기존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신축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그러니까 이 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 되죠. 이 공동주택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을 공동주택 소유 이전받는 자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게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안 주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신축인데 이거를 6월 25일 날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나온다고 입주권을 못 받는 입주권이라 우선 분양권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도 참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특별법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실 뭐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도 참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공공 복합사업 보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희망을 주고 키우고 부담을 줄이는 국민주거 안정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22년 8월 16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인센티브 및 공공 기여를 하고 그 뭐 용적률이라든가 뭐 세제 혜택 그 기준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 절차도 광역 단체로 해서 개발계 수익까지 인허가를 이제 적용을 하고 그래서 도심 복합 개발법을 제정해서 후보지를 공모하겠다 제안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보완이 나왔습니다. 기본 원칙은 기존 후보지는 원칙적으로 갈등 방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방식을 유지하고 예정지구 지정된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도 개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그렇죠. 재산권 침해가 많죠. 논란 등으로 주밀 반발을 야기한 지나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래서 현 21년도 6월 29일 이후에 매수자, 현금 청산자가 되겠죠.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 특별 공급권을 부여하겠다. 소규모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이후에 매수자로 현금 청산자로도 이걸 이제 변경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뭐냐면 특별 공급권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자, 특별 공급권이 뭐냐? 자, 이게 6월 1주택자로서 이거를 가지고 이걸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현금 청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특별 공급권을 주겠다는 얘기죠. 특별 공급권인데 이거는 우선 분양권이 아닌 특별 공급권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라는 얘기죠. 이것도 사실 뭐 보완을 했다지만 그렇게 획기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양권 또 특별 공급권 뭐 이런 재료에서 이제 보완을 했다 그러는데 이 자체도 보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 공급권 뭐 1주택 가진 사람이 무슨 뭐 큰 저겁니까? 선의의 그런 그 대상이 된지도 모르고 6월 20일 이후에 7차 8차에 내가 이거 1주택자가 이걸 구입했는데 이걸 들어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 공급권이 아닌 특별 공급권을 줘서 일반 분양가로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건 뭐 큰 뭐 이게 보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그런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복합 사업은 여러 가지 뭐 그 문제가 많았죠. 뭐 조합하고 공동 방식도 아니고 공공 재개발이나 신속 통합처럼 조합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공공이 하는데 수용 방식을 해서 이게 사실 뭐 신도시 할 때나 수용하는 건데 이거 도시에다가 이 수용법을 갖다가 적용해서 한다는 자체도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또 보완이라고 나온 것도 또 물론 기존 것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이건 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 양천구의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이제 신청이 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목사동이죠. 목사동 그 정목초 그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소규모 재개발하고 도심국화를 해서 이제 선해서 이제 가는데 이쪽이 이제 많이 이제 이게 돼 있죠. 그래서 뭐 그 이 지금 아직 뭐 이게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신청을 한 거고 또 이번에 또 목동역을 또 기준으로 해서 또 목동역 공공 복합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죠, 초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66.6%의 동의만 받으면은 그래서 이게 그 가는 극초이기 때문에 뭐 현금 뭐 투자액이 뭐 몇천 가지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21년도 2월 4일 전에 그 이 준공이 떨어지고 또 그런 거를 잘 보살펴서 잘 들어가셔야 또 원하시는 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오성부동산은 신정 뉴타운에서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서 한 20년 동안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재개발 사업지를 발굴하고요. 소액으로 묵돈 만들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 오성부동산 대표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참 진짜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260-0205고요. 상담해 주시면 재개발, 재건축이나 또 모아타운 등 재개발 관련해서 또 열심히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